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제가 보통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주말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가까운 광교산을 등반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저 혼자 올라갔다 왔어요. 왕복 한 1시간에서 1시간 한 30분 거리인데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늘 다니던 코스로 올라갔는데, 중턱에 올라가면 천년 약수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늘 물 한 잔 마시고 또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가벼운 운동도 더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날은 약간 축축한 날씨였고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오후 시간이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어떤 부부 한 팀하고 또 한 사람 정도, 그 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간단히 옷을 좀 벗고 땀 좀 식히고 있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의 얘기였어요. 그 두 부부가 소근소근 대는 소리가 점점 제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 아마 집을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테리어 하면서 뭐 비용이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둘이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제가 가기 전부터 시작한 게 제가 거기서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길 떠날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혼자 이렇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부부 싸움이 참 아주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작하잖아요. 저도 늘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꼭 끝장을 봐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이기려고 싸움하는 것 같아요. 두 부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5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휘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는 합창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휘봉은 이렇습니다. 보통 뭐 노멀한 지휘봉이에요. 흰색 지에다가 이 손잡이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지만은 보통 쓰는 그런 지휘봉입니다. 이 지휘봉은 보통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길이가 보통 일반적인 소규모, 중규모 정도 사용하는 지휘봉이고요. 그보다 더 큰 40에서 한 50cm 정도 되면 좀 규모가 큰 조직을 연주할 때 보통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휘봉을 잡는 법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휘봉을 왜 쓰냐에 대한 거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자, 지휘봉은 자, 손바닥 보면 이렇게 바닥으로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감싸 쥐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른손과 검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쥐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편안하게 쥐고 하는데, 지휘봉을 제대로 못 쥐는 사람은 여기 잡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잡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지휘봉을 조금 기본적으로 좀 쓸 줄 모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휘봉을 언제 쓰느냐, 왜 쓰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시작할 때쯤 한번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휘봉 사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휘봉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이런 데서 쓰고, 합창은 지휘봉을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지휘봉을 쓰든 안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자기 마음이에요. 단 지휘봉을 씀으로써 효과적인 거, 그리고 지휘봉을 쓰지 않을 때 효과적인 거, 이런 것들만 본인이 잘 알고 계시면 지휘봉을 뭐 어디에 쓰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휘봉이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흔들면 손목을 쓰게 되면 끄트머리가 이렇게 더 크게 움직이죠. 이 손목을 요 정도만 쓰더라도 이 끝에 가서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지휘봉이에요. 그리고 지휘봉을 들고는 특별한 스킬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미 지휘봉 하나로 여기에 다 이 지휘봉 끄트머리에 전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휘봉을 안 쓰는 지휘자, 그리고 지휘봉을 고집하는 지휘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으면 지휘봉을 잡아도 되고 지휘봉 없이 맨손으로 써도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갖고 뭐 쓰냐 마냐 할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단지 요즘의 어떤 상태를 보면 오케스트라나 관현악을 연주할 때는 지휘봉을 거의 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부분들은 써요. 그리고 소규모 합창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지휘봉을 쓰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디테일한 부분, 상세한 부분들을 또 전달할 부분이 있는데 이 지휘봉을 쓰게 되면 그게 구속이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지휘봉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휘자, 합창지휘자 이명길은 그러면 지휘봉을 쓰느냐?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 지휘봉을 한 번도 찬양 연주할 때 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창 연습을 할 때는 저는 지휘봉을 써요. 연습 때만 씁니다. 왜 쓰냐? 에너지 덜 소모하기 위해서. 자, 이 파트 연습을 하다가도 쭉 하다가 스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하고 곡의 체킹을 다시 하고자 할 때. 그때 굳이 말로 스톱, 그만, 아니면 손바닥으로 탁탁 어디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지휘봉이 그때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보면대를 탕탕 치면 바로 서로 사인이 되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연습할 때만 굳이 지휘봉을 쓰고 연주할 때는 또 손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휘봉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잡는 건 똑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팔하고 팔뚝하고 이 지휘봉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휘봉이 가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뭐 이렇게 손목 쓰는 거, 이거를 기초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프로가 돼서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기초가 돼야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융통성 있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잘 닦아라. 도형의 모형은 맨손으로 하는 거나 지휘봉을 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창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합창의 형태라는 것은 합창의 양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태는
반주가 있는 합창 또는 무반주로 합창하느냐에 따라서 그 합창의 형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 반주를 할 때는 뭐 건반 악기 피아노로 반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합창을 할 때는. 그러나 관현악이 들어가서 오케스트라 끼워서 합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반주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고, 무반주로 하는 것은 아카펠라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생소리로 합창을 하는 것. 사실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합창이 시작하면서부터는 악기가 나오기 전에, 건반 악기가 하기 전에는 전부 아카펠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짜여진 구성이 짜여진 구성이 아니라 아주 즉흥적으로 아카펠라를 해서 합창을 했던 부분이 과거 그 옛날입니다. 그래서 아카펠라로 했을 때 굉장히 어떤 호소력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엄청 흔들어 놓고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아카펠라는 잘 해야 돼요. 음정, 화음, 화성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브랜딩과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아카펠라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악기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를 얹혀지면 더 풍성해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합창 형태로서 반주와 무반주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합창의 종류는 뭐냐? 종류는 형식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합창단, 또 여성, 남성, 혼성 합창단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구성은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은 2부 합창이냐, 3부 합창이냐, 4부 합창이냐, 5부, 6부, 7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합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중 합창은 예를 들어서 4부 합창을 2개를 같이 사용할 때 이중 합창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종류에 따라서 어린이 합창단들은 보통 뭐 한 3부 정도로 보통 나눠지고, 여성 합창단도 보통 3부인데 더 나눌 수 있어요. 4부로 하면 뭐 소프라노도 1,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메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4부가 되죠. 남성 합창단도 뭐 테너, 바리톤, 베이스 해갖고 3부로 보통 하는데, 테너 1, 2로 나누면 4부가 되죠. 그 다음에 혼성 합창단은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뭐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합창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 상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찬양 영상은 무엇이냐? 나팔불대예요. 나팔불대. 나팔불대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편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랑 줄을 서서 쭉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흰색 가운을 입고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줄을 서서 보니까 제가 맨 마지막인데 뭐 어떻게 수석 밟는 것처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통과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탁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제 옷이 하얀색이 아니고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뒤돌아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뛰다가 잠에 깼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요? 오늘 곡이 나팔불대라는 곡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편곡한 것인데, 이게 1893년도에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친구가 아니죠. 그 분이 작사를 하고 작곡도 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청년회장 때, 이 사람이 청년회장 때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14세 소녀를 만납니다. 아주 남노하고 앵벌이를 하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교회에 좀 나오지 않을래? 그렇게 다정하게 물었더니
이 눈빛으로는 오케이, 나는 가고 싶어요. 하지만은 대답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나 남루하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를 눈치채고 이 청년회장은 집에 가서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그 소녀에게 챙겨주고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오기를 권유했습니다. 역시 그 소녀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계속 교회 생활을 지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적이 있는데 이때 나온 참여자들에게 출석을 하고 답례로 출석 부르면 성경 기절로 외운 성경 기절로 답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했는데 마지막 14세 이 소녀를 불렀을 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불러도 이 소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안 보였던 거죠.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이 청년회장 블랙은 너무나 걱정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어서 뭐 등등의 어떤 것으로 너무 걱정스럽고 그랬던 헌신 예배였습니다. 이게 맞춰지고 이 블랙이란 청년회장은 이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곡을 쓰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쓰여진 곡이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결국 뭐냐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천국행 티켓을 다 받았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천지진동을 할 때 우리가 사인을 받고 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의미가 아주 기본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팔 불 때를 한번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